환절기 때 그리고 겨울에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무척 많으시죠? 그래서 아침에 수북이 쌓인 휴지를 보고 이 고통이 언제 끝날 것인가 하고 탄식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염이라고 해서 전부 다 똑같은 증상이 있는 건 아니고요. 한번 일일이 또 여쭤보다 보면 각각 환자분들마다 그 증상과 양상이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염을 알러지성이다 또는 어떤 일하는 환경 탓이다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 비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염은 말 그대로 코비자 염증, 불꽃 염자입니다. 그래서 코의 염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비염의 증상은 정말 다양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크게 나뉘어집니다. 코는 말 그대로 이 코 자체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 코는 우리 이 내부 장부에서 올라오는 그런 기능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코는 한방에서 말하는 이 폐, 숨쉬고 하는 이 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의 문제는 이 폐의 문제와 연결이 많이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폐 자체의 문제만 또 생기는 건 아니고요. 폐의 문제로도 오지만 폐는 우리 인체의 다른 장부와 연결이 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간장, 심장, 또 비장, 소화기능, 또 소변을 거르는 신장, 이 오장육부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폐 자체의 문제로도 병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장부의 영향을 받아서 또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염을 다룰 때에는 기본적으로는 폐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폐와 더불어 다른 장부의 기능도 꼭 살펴보아야지만 이 비염의 치료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환자분들께서 일상생활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증상만 가지고 한번 크게 나누어 볼게요. 첫 번째, 코가 막히는 경우가 있고 또 코는 막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콧물이 누렇게 나오면서 막히고 누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는 막히지 않으면서 그냥 맑은 콧물이 줄줄줄 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약간 콧물 색깔이 누러면서 이렇게 막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대체로 뜨겁다, 열증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코가 거의 막힘이 없고 콧물이 맑은 색깔로 줄줄 나온다 하면 기본적으로 차가운 한증이다 라고 판단을 하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코는 막히는데 맑은 콧물이 줄줄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한과 열의 중간 상태 혹은 같이 복잡된 상태, 복합의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실히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긴 조금 어려우시고요. 전문가가 또 진맥과 또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니까 환자분들이 대충 구별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누렇고 막힌다, 혹은 막히지 않거나 약간 맑은 콧물이 나온다. 그래서 열증과 한증으로 크게 한번 구별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이 비염이 어떻게 발병이 되었습니까? 라고 여쭈어봤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원래 전혀 그런 기운이 없었는데 내가 나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면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었어요. 혹은 어떤 새 집으로 이사 가면서 이 증상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경우에는 물론 그 환경적인 요인이 악영향을 끼치기도 했겠지만 또 같은 그 공간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또 멀쩡하게 생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경우는 기본적으로 환자분이 몸 상태, 내장 기능이 썩 좋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부가 요인이 끼어서 증상으로 나타났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내장 이상은 어떻게 나눠질까요? 우선 제가 이 코에 대한 부분은
폐하고 연결이 많이 된다고 했는데요. 이 내장 이상으로 볼 때는 크게는 거의 한 3가지 정도로 봅니다. 폐, 그리고 이 비장, 이 소화기에 해당하는 비위장, 비장, 그리고 신장, 이 3가지 장부에서 크게는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는데요. 먼저 폐가 뜨거운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은 기본적으로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오더라도 약간 누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으시고요. 폐가 차가운 경우에는 코는 거의 막히지 않는데 맑은 콧물이 쉴 새 없이 줄줄 나오거나, 아니면 또 이 찬바람만 쐬거나 뭐 이렇게 나오면은, 아니면 여름에라도 에어컨을 쐬면 이 콧물이, 맑은 콧물이 많이 나옵니다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폐가 차가운 폐한증을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낮에나 아침에는 멀쩡했다가 밤에 코가 많이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신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신장과 폐가 연결이 되어서 올 수 있는 그런 비염의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당연히 내장에 대한 치료가 동반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폐가 차가운 경우 말씀드렸죠. 폐가 차가운 경우에는 이 맑은 콧물이 줄줄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폐가 차가운 경우에는 폐가 자체가 차가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폐 밑에 있는 이 소화기 이쪽에서 이 비위의 냉한 기운이 위로 올라와서 폐가 차가워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소음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음식에 대한 식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감퇴를 하면서 속이 항상 냉하고 차가운 거를 드시면 또 설사를 하거나 이렇게 되신 분들은 이 비위 기능이 여기가 차가워서 이 냉기가 위로 올라와서 폐까지 같이 차가워지는 그런 경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폐 자체를 물론 살펴보시기도 해야 되지만 당연히 그 근본이 되는 비위 기능부터 올려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법에는 이 내장 기능에 대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폐 자체가 뜨겁다라고 말할 때에는 폐의 문제도 있지만 폐 옆에 있는 간의 문제로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간에서 문제가 오는데, 스트레스를 받게 돼서 간에가 문제가 왔을 경우에는 그 옆에 있는 폐를 공격을 해서 폐까지 문제가 되면은 또 비염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폐의 문제지만 다른 장부의 영향들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치료가, 그래서 비염에는 어떠한 약이 좋더라 이런 거는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증상과 원인과 그리고 또 체질 이런 거를 자세히 살펴서 정확한 치료가 들어가야 비염에 대한 그 치료가 굉장히 깔끔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비염 한번 치료하면 재발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세상에 어떠한 병이든지 재발이 100%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피부도 관리하듯이 몸도 꾸준히 관리해주면 내장 기능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재발이 올 확률이 무척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치료가 거의 마무리되신 다음에는 우리가 이 심폐기능 이쪽을 살려주기 위해서 많이 하는 게 유산소 운동 혹은 등산 이런 걸 통해서 이 폐기능을 항상 좋게 해주면 큰 재발이나 이런 위험성은 굉장히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내 몸에 척추에 보면 척추에는 각각의 그 내장 기능과 연결된 신경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 기능이 좋지 못하면 척추의 배열도 문제가 오실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척추의 배열이 문제가 생기면 내장 기능도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척추 기능이 좋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염을 보다 확실히 접근하시고자 한다면 척추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척추에 대한 교정과 그리고 내부 장부 치료를 함께 곁들인다고 하면 비염은 반드시 정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봄에 많이 발생하는 구안화사, 즉 안면신경 마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